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전자기기 업종 순서입니다. 하반기 전망과 함께 주목하고 있는 탑픽까지 알차게 마련해놨습니다. 대신증권 박강우 애널리스트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이제 집콕 쪽들이 늘면서 일단 전자기기 업종 자체는 호실적을 보였을 텐데 언택트 효과도 이제 점점 시들해지는 것 같고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 일단은 동향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작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면서 상당히 이제 IT 업계도 업황 부진이나 수요 약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3분기부터 언택트라는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발생하게 되면서 이 언택트 관련 분야인 노트북, 이 모바일 기기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많이 머물다 보니까 이제 TV 수요도 상당히 일어났고, 그다음에 가전도 이제 프리미엄 가전, 약간의 케어 중심의 제품의 수요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에서 한국 업체들의 반사이익과 기대하지 않았던 PC, 노트북, 그다음에 TV, 또한 스마트폰 시장이 LT에서 또 5G 폰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러한 어떤 프리미엄 중심으로 IT 수요가 일어나면서 한국 IT 대형 기업 중심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언택트 효과가 줄어들면서 주가는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러한 모바일 기기, PC와 노트북, 그다음에 가전, 그다음에 TV 수요가 여전히 지금 상반기까지 좋은 모습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보다는 실적 측면의 긍정적인 뉴스는 지금 2분기까지도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최소한 3분기 이제 성수기에도 대비를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수요는 견조하고 그런 관련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 3분기까지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이제 부문별로 한번 따져보자면 일단 1분기는 대형 기업의 컨센서스가 호조를 보였지만 중소형 기업들이 부진했단 말이죠. 과연 하반기로 갈수록 중소형 쪽에서도 실적 반전이 더 일어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의 생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업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높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소 전자기기, 전기전자 내 업종 내의 스몰캡 기업들은 대부분이 모바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폰에서 5G 폰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수요 반등이나 그다음에 믹스의 개선으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판매가 1분기부터 부진한 모습을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2분기 들어오면서 반도체 부품의 일부 공급 차질로 인해서 삼성이나 애플이나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프리미엄 중심으로 또 다소 생산 차질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들어오면서 인도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공장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연간 판매량이 좀 하향이 됐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갤럭시 S21도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모바일 중소형 부품 업체들의 1분기와 또 2분기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익성이 다소 부진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대형 IT 기업보다는 좀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소 실적은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2분기 대비 3분기에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애플도 올해 신모델인 아이폰 13이 이제 6월 달부터 생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분기 대비 3분기에는 중소 모바일 부품 업체들의 업황은 개선될 거로 보는데 다만 이제 실적의 개선의 어떤 기울기나 눈높이는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 대비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라는 모델을 올해는 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3나 갤럭시 플립을 이제 노트의 물량을 대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가 아직은 폴더블 폰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믹스 측면에선 다소
과거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그런 것을 이제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펜 에디션이나 좀 중저가 위주로 이제 생산을 확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가동률 증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은 믹스 개선에서는 약간 다소 기대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대형 기업 중심으로 실적 호조가 나타날 거고 우려했었던 모바일 부품업체 실적이 개선은 되긴 하지만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대형 기업별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봐야겠죠. LG전자는 뭐 가전이다 이런 뭐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네. 뭐 신혼 부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도 많고 한데 이제 또 전장사업부 진출에 밟히면서 공식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로 7월 1일 마그나 합작법인을 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전장사업부 어느 정도로 더 키워갈까요? 일단은 이제 IT 이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해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IT의 전방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PC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TV,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PC 시장은 이미 2019년도까지를 본다면 성장이 정체가 돼 있고요. 주로 생산은 이제 대만, 중국에 의존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글로벌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중국 업체들이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량 증가, 뭐 점유율 확대 그런 부분의 전략을 계속 갖고 가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본다면은 이제 LG전자가 7월 말 기준으로 MC 사업을 이제 종료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IT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를 위한 성장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통적인 IT 분야에서는 어떤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패러다임의 변화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전기자동차 안에는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스마트 기능을 추가시킨다면은 IT 부품이 이제는 자동차 쪽에 내재가 되는 비율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LG 그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성장이라는 부분을 이제 전장 부분을 이제 택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LG 화학에서 분사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배터리 쪽에서는 글로벌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이제 OLED 중소형을 자동차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확대하고 있고,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이제 모터, 센서, 카메라 모듈, LED 측면에서 전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LG 그룹에서 이제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LG전자 입장에서는 MC 사업부를 이제 배제를 하면은 매출이 빠진 부분을 이제 상쇄시키는 쪽이 전장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모터와 그다음에 인버터, 컨버터에는 이 부품에 대한 기술력이 높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년 전에 미국의 GM을 대상으로 많은 부품의 전장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측면에서 이제 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린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장 사업은 수주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JKW라는 오스트리 헤드램프를 인수를 했고, 이제 7월 1일 기점으로 캐나다의 마그나사와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향후에 10년이라는 그림으로 본다면은 매출 증가가 전장 쪽에선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룹 관계사의 시너지 효과를 본다면은 LG그룹은 전장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이익 증가는 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은 매출 증가가 높은 부분을 만회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을 상향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가치를 계속 높여주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기가 또 최근 주가 조정을 겪었는데 MLCC 업황 우려는 없나요? 현재 입장에서는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익을 낼 때는 가격 상승,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좀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 것처럼 모바일 기기인 노트북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고, 두 번째는 이제 5G 폰, 그다음에 TV의 대응으로 인해서 MEC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 업체보다는 IT의 고용량, 그다음에 가동률 증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MEC의 높은 수익성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어떤 펀더멘탈은 과거보다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MLCC 수익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것으로 보여서 이제 삼성전기 주가 조정을 딛고 또 반등을 할 수 있길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지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기판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삼성전기랑 LG노텍이 기판 사업을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일부 해소되겠지만은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공급 부족을 보이는 것이 이제 플리치 BJ라는 건데, 이게 이제 PC에 들어가는 CPU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입니다. 이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네트워크 쪽으로 전향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에서 서버 쪽 양쪽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AP에 들어가는 플리칩 CSP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한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대만의 유니마이크로라는 업체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공장이 전소가 됐기 때문에 이 10%의 공급을 전기와 이노텍이 상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플리치 BG와 플리치 CSP, 그 다음에 ARP라는 또 SIP, 이런 중견 반도체 기판을 다 갖고 있는 삼성전기가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이노텍은 플리치 BJ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플리치 BJ는 서버 네트워크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자동차도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면은 아마 자동차용 반도체 기판인 플리치 BJ도 수요가 상당히 높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입장에서는 이쪽 부분에 대한 신규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노텍 같은 경우에 애플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언제까지 좋을지도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 수익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을 텐데 아이폰 부품 사업 말고 주력을 하고 있는 뭐 다른 사업 같은 거 없나요? 기본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이나 회사에도 광학 솔루션의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LG그룹의 어떤 전장 사업을 강화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기판 쪽에서 이제 플리치 CSP, ARP, SIP는 잘하고 있지만은 다소 약한 플리치 BJ 쪽을 신규 사업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통적으로 이제 캐시카고를 하고 있는 테이프 서브스트릿 쪽, 그다음에 포토마스크 쪽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간 영업이 1조라는 올해 이익 달성이 가능한 겁니다. 사상 최고치 영업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1조 원 전후의 규모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구조로 좀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투자 전략상 한번 큰 그림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오기 전에 전자기기 업종 닫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간으로 본다면은 좀 6개월 이상을 보고 현재 전기전자의 투자 전략을 하기는 조금은 리스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언택트 효과가 대부분의 노트북 수요, TV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4분기부터는 다소 노트북과 TV 수요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주가가 선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는 4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전기전자 업종을 다소 주가 측면에서는 조정을 볼 수 있다 보는데,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다른 업종 대비 상당히 전기전자가 조정을 보였고요. 6월 달부터는 일부 상승하고 있지만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분기 실적도 대형 IT 기업들이 컨센서스 대비 잘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3분기 실적도 실적이 YY로 증가하는 걸 본다면은 다소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호주 공개해 보시죠.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저는 반도체보다는 3분기 때는 LG이노텍, 삼성전기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주종에서는 반도체 기판인 대덕전자, 심텍을 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5개 종목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LG노텍, LG전자, 그리고 중소형주 가운데 대덕전자와 신텍까지 관심 놓고 당장의 실적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조금 꾸준히 우상향할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접근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신증권 박강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1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